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지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입니다. 이런 내용.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지도 예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뭐 고원 이름도 있고 강 이름도 있고 국가 이름, 사막 이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더니 시드니라는 도시 이름, 여기 바다 이름, 여기 뭐 대륙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뭐 산맥도 이름 있고 분지 이름, 뭐 사막 이름.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철도도 그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연환경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산, 산맥, 강, 호수, 하천이 강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자연환경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인문환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국가 이름, 그 다음에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철도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했을 거예요. TV에서 보거나 뉴스에서 봤거나 아니면 뭐 신문, 책,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분명히 여러분 접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이런 지도들 많이 나옵니다. 분명 지도주. 바탕을 봤더니 우리나라 그려져 있고 여기는 뭐 또 세계 지도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죠. 근데 지도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색깔도 칠해져 있고 뭐 숫자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런 원과 같은 도형도 그려져 있고 근데 봤더니 동네마다 숫자가 다르고 원 크기도 다르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죠.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라는 건 무언가 주제를 나타내고 있죠. 뭔가 주제, 화제가 이 지도에 담겨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냐? 결국 요런 이야기들인 거죠. 통계 자료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지도들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19 각 지역별 확진자들 수입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언제든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 수라는 이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색이나 숫자, 도형 등을 이용해서 어디 위에 그린 거예요? 지도 위에 그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는 거죠. 이걸 바로 통계 지도라고 부릅니다. 통계 자료라는 주제를 어디에? 지도에 표시한 것을 우리는 통계 지도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통계 지도라는 건 통계 자료를 지도에 표시한 건데 근데 그 표시하는 방법들 아까 앞서 화면에서 뭐가 있었죠? 색, 뭐 도형,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표시한 거 그걸 우리는 통계 지도라고 하고 이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에 따라서 이 통계 지도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화면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 이 통계 지도의 4가지 종류는 결국 통계 자료를 지도 위에 표현한 건 동일합니다. 근데 뭐만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표현한 방법만 다르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통계 지도의 4가지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점지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점지도는 무언가를 찍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한 통계 지도를 점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점을 여러 개 막 곳곳에 찍어 놨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류의 통계 자료를 지도 위에 표현한 거죠. 그럼 대체 뭘?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네요. 점지도니까 당연히 뭘 찍겠어요. 그렇죠.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한 지도를 우리는 점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지도는 어떤 지역적으로 분포, 밀도 파악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통계 지도, 혹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쌀 생산량을 나타내는 통계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린 점지도의 사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점지도는 결국 통계 자료를 지도에 표현할 때 뭐를 활용했다? 점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구분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건 선생님이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단계 구분도. 단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구분했다는 거지. 그럼 뭐 대체 어떤 걸 단계를 구분했을까요? 통계 지도니까. 통계 자료를 지도 위에 표현했을 테니까. 그러면 통계 자료는 결국 막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 숫자들을, 이 통계 자료라는 숫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몇 단계로 나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뭐 키가 0에서 100cm인 사람, 키가 101cm에서 200인 사람, 이렇게 통계자를 나눈 거죠. 얘는 50명이 있고요, 얘는 뭐 10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쪼갠 거지. 이렇게 단계를 쪼개서 지도에 표현했구나. 근데 선생님, 이렇게 단계를 쪼개면 지도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다 일일이 써요? 아니겠죠. 그게 뭐냐,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 자, 단계 구분도라는 건 통계 자료를 몇 단계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구분된 단계를 뭐로? 색을 입힙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0에서 100cm의 단계는 뭐 노란색, 그리고 100에서 200cm의 단계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을 나누는 거죠. 여기 화면 보세요. 얘는 뭐냐면 각 지역별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뭐 인구수도 단계가 쪼개져 있겠죠. 이렇게 엄청 많은 몇 명에서 몇 명은 뭐 진한 빨간색, 엄청 적은 0명에서 뭐 몇 명까지는 연한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단계로 나눠서 색을 다 배정해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만 보고 여기가 여기 이 동네가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구나, 이쪽은 노란 게 많으니까 사람이 적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에는 빨가니까 사람이 많구나, 밑에는 노라니까 사람이 적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단계 구분도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색깔만 보고 여긴 사람 많고 여긴 적고 여긴 많고 적고, 뭐가 좋아요? 그쵸? 지역 간 비교하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이런 통계 자료들을 주로 단계 구분도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통계 지도는 유선도입니다. 여러분이 유선도라는 이 글자가 좀 어려울 텐데, 이거는 한자예요. 선생님이 한자를 수업 시간에 쓰는 걸 매우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무책임한데, 앞으로는 절대 한자를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미 써져 있는 용어이다 보니, 자, 유선회 할 때 유는 흐르는 거예요. 선은 이건 그냥 선이죠. 그러니까 흐르는 선인 지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괄호를 사용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한 거예요. 화면 지도를 보니까 바로 알겠죠. 뭘 사용?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사용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한 게 바로 유선도입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흐르는 선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화살표입니다. 자, 근데 화살표를 사용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 한번 보세요. 이 화살표,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요 1번 화살표와 2번 화살표, 그리고 3번 화살표가 있다면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세요. 이 화살표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표현할 때는 1번과 2번처럼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통계 자료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느냐?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번 화살표와 3번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은 얇은, 근데 3번은 굵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또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굵기를 달리해서 이동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 보세요. 얇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동 방향은 이쪽이고 이동량은 요만큼이구나. 근데 이 화살표를 보세요. 이동 방향은 이쪽인데 이동량은 더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이동 방향은 이쪽인데 굵기가 더 굵으니까 이동량이 더 많구나. 그래서 이 유선도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 방향과 이동량을 동시에 표현 가능하다는 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 혹은 수입, 수출입, 양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 지도입니다. 유선도가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 표현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나 도형을 이용해서 통계 자료를 표현한 지도, 우리가 앞서 봤던 애들, 이런 동그란 원이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이 원이 크면 클수록 자료가 크고요.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작고요. 이렇게 또 커지면 큰 거, 이런 거죠. 이렇게 또 작으면 작은 거고. 그래서 도형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도형 표현도입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도시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대도시, 인구가 몇 명이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표현하거나, 아니면 난민이 몇 명이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통계 지도가 바로 도형 표현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여러분? 할만한가요? 우리가 오늘 준비한 1단원 그리고 소단원 1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저와 함께하는 수업이라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이 사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